독일 베를린은 일본 도쿄와는 달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를 둘러싼 베를린 모델에는 독일식 지역 중심 정치 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베를린 시민사회가 모아비트 지역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대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회의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치 과정에 끼어드는 외부 요소인 로비와 외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독일 연방정부 측에 소녀상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로비는 베를린시에도 뻗쳤는데요. 소녀상 관할 지역인 미테구청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소녀상 설치 허가 및 철거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 정치의 몫입니다. 그것도 구 단위에서요. 특히 베를린 모델에서는 정당의 하부지역 단위에서 상부지역 단위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정당의 구조가 수직적이지 않은 독일 정치의 단면입니다. 또한 지역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지지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는 독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독일 언론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그간 일본의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재조명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이 독일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됐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시작한 일이 일본의 긁어부스럼이 된 것인데요. 나치 독일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전시 성폭력 문제도 끄집어내졌습니다.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독일의 부끄러운 과거사 중 하나를 돌이켜볼 기회가 된 것입니다. 독일은 내각제이자 연방제 국가인데요. 의회 중심이고 지역 정치가 강한 나라입니다. 중앙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청소년, 청년 시절부터 당원으로 가입해 지역 정치를 경험한 뒤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역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하고 지역의회 내에서도 대화를 통한 협의 및 타협 문화가 뿌리 내려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청의 슈테판 폰다셀 청장은 녹색당 소속인데 녹색당 소속 구의원들은 미테구의회에 설치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어나자 일찌감치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당 구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은 다셀 청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습니다. 사회민주당 구의원들은 사회민주당이 연정의 주축인 베를린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25일자 일간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시 사회민주당 소속 고위급 인사는 지난달 12일 다셀 청장에게 보낸 문서에서 소녀상과 비문의 설치에 허가 철회를 명령한 미테구청의 결정을 명백히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베를린시의 입장이 일본 측 논리에 기울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미테구의 사회민주당 지부는 비문 수정의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철거 명령에는 반대했습니다. 설치기한 존중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물론입니다. 설치기한 존중 결의안을 낸 정당이 미테구의회에서 가장 작은 해적당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소녀상 설치 및 철거 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연방하원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본 의원들이 나선 탓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독일의원 친선모임 사무총장인 기우치미노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모든 미테구 의원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 소녀상의 진짜 목표는 일본에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라며 예술작품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근거한 감정적 조작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하원 의원들은 독일식 중재 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철거 명령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거셀 때 연방하원 녹색당의 한 의원이 당시 정범구 주독 한국 대사에게 한일 대사관 간 중재 테이블을 만들 테니 함께 논의해보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반일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외교 분쟁 사안이라고 독일을 설득해온 일본 측 논리가 투영된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일본의 덫에 걸려드는 셈이었는데요. 특히 소녀상 설치를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독일 당국을 설득해온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정대사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녀상의 운명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철거 명령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설치 기한인 1년간 유지될 가능성은 커졌는데요. 미테구 의회의 설치 기한을 지키자는 결의안 채택으로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비문 수정 여부, 연구 설치 여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미테구 의회는 다음 달 1일 좌파당이 제출한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테구청은 비문의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셀 청장은 지난달 13일 철거 명령 유보를 결정하면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와 일본 측의 이익을 공정하게 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민사회의 지역의회 설득 노력, 일본 측의 로비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25일 저녁 미테 지역으로 베를린의 가장 대표적인 광장 중 하나인 젠다르멘 마르크트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구 설치 결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에 염원을 전달하면서 소녀상 설치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알려나간 것입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소녀상을 연상케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전국적 조직의 극우 반대 시민단체인 오마스 게겐 레이츠,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현지 시민단체인 메디카 몬디알레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인근 로자 룩셈부르크 거리 등에서 진행된 여성 시민단체들의 집회 및 행진에도 소녀상 지키기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아비트에 설치된 소녀상과 별도로 코리아 협의회 전시관에 있던 소녀상이 8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의 존치 문제를 놓고 앞으로의 과정도 험난하겠지만 독일식 대화와 토론 문화는 확고한 정당성을 가진 소녀상 편에 가까운 듯합니다. 비일란트 바그너 슈피겔지 전 아시아 특파원은 지난달 31일자 일간 타게스 슈피겔에 귀국을 해서 베를린은 도쿄가 아니다라며 미테구의 기름비를 둘러싼 논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투명성이다. 기름비를 억지로 치워버리는 대신 민주적인 권리를 지닌 나라에 걸맞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지금 잡아야 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독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